한정수는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단층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새벽 무렵 잠에서 깨어나면 빠져나오기 힘든 나른함이 온몸을 감쌉니다. 그래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어렵사리 몸을 일으킵니다. 마룻바닥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니며 한정순의 나이가 들어감을 구체적으로 상기시키는 듯합니다. 그녀는 치매를 앓기 시작한 후 점점 현실과 기억 사이에서 혼동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온전했을 때는 잠시 외로울지언정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던하고 평범했던 일상마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작은 부엌에 들어서면 그녀는 간혹 예전과 달라진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분명 어젯밤에 물컵을 싱크대에 깨끗이 놓아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컵이 다른 곳에 놓여 있거나 어느새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깜빡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이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자신의 세상에서 많은 부분이 여전히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달아오른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아련한 안정감이 찾아듭니다. 분명 예전에도 이런 사소한 순간을 좋아했을 것이라 여깁니다. 현실과 기억이 뒤섞인 와중에도 이런 작은 루틴은 그녀가 아직 스스로를 붙들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찾아오기 시작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미네입니다. 정순아, 나왔어. 어느 날부터인지 아침이 지나 해가 중천에 걸릴 때쯤이면 미네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찾아오곤 했습니다. 한정수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반가워 다시금 거실 한가운데에 자리를 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미네는 마치 세월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들어옵니다. 그녀의 모습은 예전 사진 속에서만 봤던 그 시절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한정수는 의아하면서도 기쁘게 미네를 반깁니다. 오랜만이야, 정순아. 미네의 목소리는 옛날 그대로 밝습니다. 치매로 흐려진 시야 너머에 짙게 남아있는 유년 시절의 잔상이 미네라는 이름과 함께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옛 교복을 입고 뛰놀던 시절부터 작은 배낭 하나 메고 동네 강가를 거닐던 기억까지. 한정수는 그 모든 장면을 미네의 손을 잡고 그대로 떠올립니다. 이 순간 그녀는 내가 많이 늙긴 했어도 미네가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녀의 딸 은영은 주말에 집에 들를 때마다 어머니가 꾸준히 말하는 미네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에 곤혹스러워합니다. 엄마, 미네 이모는 벌써 7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엄마가 꿈을 꾼 거겠지.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마다 한정수는 약간의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나 혼란 뒤에 곧바로 자신을 다독입니다. 그래, 은영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분명히 봤는데 미네가 직접 와서 나랑 차를 마셨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이 한정순의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치매라는 병이 자신의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모든 상황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미네가 찾아와 주는 날이면 어김없이 미네가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위안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부엌 식탁 위에 손수 만든 약과를 놓고 미네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순아, 오늘은 이거 먹어볼래? 우리 어릴 적에 내가 참 좋아했던 거잖아.
그렇게 민혜는 옛 추억을 함께 상기시키며 한정순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합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동네 골목길을 누비며 깔깔대던 그 시절을 끄집어냅니다. 그 순간만큼은 한정순에게 치매라는 병도 텅 빈 집이라는 외로움도 없습니다. 오직 민혜가 가져다주는 추억의 빛이 그녀의 주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정수는 작은 방 서랍 속에서 먼지 쌓인 신문 한 장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것은 7년 전의 지방 소식란이었고 그곳에 이민혜라는 이름이 실려 있었습니다. 눈길이 절로 신문 제목으로 향합니다. 이민혜 향년 73세로 별세. 그 기사에는 고인의 생전 활동과 장례 일정에 대한 안내가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민혜가 죽었다고, 내가 요즘 보고 있는 민혜는 도대체 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머리가 또 한 번 흐릿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스치며 혼동이 찾아옵니다. 그래, 은영이도 그랬고 나도 예전에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민혜를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거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정수는 민혜가 떠난 뒤에 집안을 돌아봅니다. 그날도 분명 민혜가 다녀간 뒤라고 생각했는데 부엌 식탁에는 민혜가 두고 갔던 약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시던 찻잔 역시 한 개뿐인 그대로입니다. 매일같이 함께 차를 마셨다고 믿었는데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한정수는 한기가 느껴집니다. 마치 모든 것이 환상처럼 느껴지고 그간 자신이 보아온 민혜가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니다. 민혜는 살아있어. 분명 어제도 나랑 얘기했잖아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녀는 치매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해야 하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오감으로 직접 경험한 사실도 이 병이 만들어낸 허상인지 진짜 현실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정수는 의문과 불안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이런 상황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적응이 되지 않는 두려움을 안깁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저녁이 되고 창밖은 노을로 붉게 물들어갑니다. 딸 은영이 조금 늦게나마 들어와 식사를 챙겨드리려고 방문했을 때 한정수는 마음속에 깊은 불안을 안은 채로 딸에게 묻습니다. 은영아, 민혜가 정말 죽은 거 맞니? 그녀는 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다시 바뀌어 있진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습니다. 은영은 엄마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민혜 이모는 몇 년 전에. 이 짧은 대답이 한정순의 마음을 쪼개듯 내려앉습니다. 뒤엉킨 기억들은 결국 그녀를 민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 어둠이 내린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합니다. 온종일 반복된 혼란과 번뇌로 지친 한정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방 한 구석에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사진첩을 뒤적입니다. 거기에는 분명 민혜가 살아있을 때 찍은 흑백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교복을 입고 함께 활짝 웃던 사진,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둘이서 어색하게 포즈를 잡고 찍은 사진. 그 시절을 함께해 준 친구가 정말로 곁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릴 때마다 의식을 찌르는 고통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한정수는 그날 밤 끝내 잠들지 못합니다. 잠깐 눈을 붙이려 할 때마다 민혜가 어딘가서 정수나 나왔어라고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몸은 분명 이불 위에 있지만 마음은 자꾸만 반쪽짜리 현실 속을 오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미네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미쳐가는 걸까? 아니면 미네가 정말 내 곁에 있는 걸까? 그런 불안이 신압으로 몸을 파고듭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그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동이 트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어둠이 걷히고 집 안에 빛이 스며들면 미네가 문을 열고 정순아, 잘 잤어 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넬 것만 같습니다. 한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래, 어서 와라고 중얼거리지만 그 목소리는 빈 공간에 허무하게 퍼져버립니다. 현실이 주는 적막감은 상상 이상으로 무거우며 그녀는 그 무게에 짓눌려 한숨을 쉬고 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미네는 예전처럼 찾아왔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도 발소리도 들려옵니다. 분명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았고 딸에게도 확인을 받았는데도 미네는 여느 때처럼 환한 미소로 거실로 들어옵니다. 한정수는 가슴이 철렁하며 미네를 바라봅니다. 너 진짜 미네니? 미네는 고개를 기울이며 나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습니다. 눈빛과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다정합니다. 그 모습에 한정수는 또다시 현실 인식을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부부는 이게 환각이라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부부는 그래도 이 사람이 분명 미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 결심을 내립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분명히 확인해 보겠어라는 마음으로 미네와 함께 부엌에 가서 식탁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네가 건네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이게 환상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네가 차를 우려주며 말합니다. 예전에 너 국화차 좋아했잖아. 오늘은 국화꽃을 말려서 가져왔어. 잠시 후 차 특유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며 부엌에 퍼집니다. 한정수는 그것을 들이마시면서 정말 이 차가 실제하는지를 확신하려고 합니다. 차잔을 들어올려 입에 댔을 때 분명 입 안으로 차가 들어가고 은은한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놀라울 만큼 실감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환각일 수 있지? 그녀는 혼란에 빠집니다. 정순아, 이리 와봐. 창문 밖에 봄꽃이 피었어. 미네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창문 쪽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창밖에는 꽃이 피어 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치매가 만든 환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감각입니다. 시간까지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한정순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미네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렇다면 이건 뭘까? 내가 완전히 환상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미네가 정말로 어딘가에서 날 보러 온 걸까? 한정수는 갑자기 솟아오르는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네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정말 미네라면 왜 신문에는 내가 죽었다고 나온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해? 왜 나를 이런 혼란 속에 두는 거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두 손은 비정상적으로 가늘게 떨립니다. 격앙된 감정에 눈물이 터져 나오려 합니다. 하지만 미네는 한결같은 표정으로 가만히 그녀를 바라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다정한 눈길을 보내며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흐느낍니다. 이건 다 내 머리가 만들어낸 환상일 테지. 그래, 미네는 떠났어. 어쩌면 이 모습을 내가 꿈꾸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정말로 미네가 곁에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거칩니다. 그러다가 문득 미네는 천천히 다가와 한정순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 감촉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해져서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슬픔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을 흘려보낸 뒤 미애가 조곤조곤 말합니다. 정순아, 무서웠겠지. 나도 내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하지만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자꾸 날 불러낸 거야. 내 마음이. 한정수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들며 미애와 시선을 맞춥니다. 내 마음이 널 불러낸 거라고. 그녀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미애가 이어지는 말을 건넵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그리워했던 사람을 무의식 중에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을 잊고 싶지 않았을 때, 내 기억이, 내 마음이 나를 다시 여기로 데려왔어. 그 순간 한정수는 스스로도 믿기 힘든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면 적어도 미애가 정말 자신을 버리고 간 게 아니라는 해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그녀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미애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위안으로 느껴집니다. 그녀는 간신히 우는 소리를 멈추고 미애의 손을 꼭 잡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너를 붙잡았나 봐. 그 말에 미애는 살짝 웃으며 괜찮아. 내가 힘들 때면 언제든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라고 답합니다. 그날 이후로 한정수는 자신이 미애를 불러낸다는 사실을 대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미애가 환각이라는 것을 100% 인정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미애가 지금 여기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애가 더 이상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애는 예전보다 더 자주, 더 세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친구와 함께했던 장소들, 지나간 계절, 오래된 냄새, 사소한 대화까지도 구체적으로 재현되는 듯합니다. 한정수는 때로는 그 환영에 빠져드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기로 합니다. 적막한 현실로부터의 도피이자 자신의 쓸쓸함을 달래줄 유일한 벗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날,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생깁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새 이웃인 하윤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윤은 동네 봉사활동을 하다가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러 다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라는 그녀의 말에 한정수는 낯가림보다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문을 열었습니다. 따스한 목소리와 밝은 표정의 젊은 여성이 들어오자 고요하던 집안이 갑자기 환해진 듯합니다. 하윤은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혼자 계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조금씩 거들어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한정순도 괜한 참견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따뜻한 마음에 묘하게 안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하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자신에게는 치매가 있고 언젠가부터 죽은 친구인 미애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미애 할머니가 같이 계신다고 느껴지세요? 하윤의 질문에 한정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거실 한편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어디엔가 보이던 미애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가끔 나타났다가 또 가끔은 안 보여. 근데 내가 힘들 땐 언제든지 나타나는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하윤은 따뜻한 눈길로 한정순에게 웃어 보입니다. 정순 할머니, 혹시 그분이 할머니께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할머니 마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존재 아닐까요? 하윤과의 짧은 대화로 한정수는 다시 미네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 내 마음이 미네를 그리워해. 그리고 내가 외로운 순간마다 내 기억이 미네를 불러오는 거야. 비록 그것이 치매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환영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스스로에게 필요한 위안이라면 굳이 힘겹게 몰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후 미네가 다시 찾아왔을 때 한정수는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한 미소로 미네를 맞이합니다. 왔구나, 미네야. 그러자 미네는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래, 오늘 기분은 어때?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옛날 교복 이야기를 하거나 동네 골목에서 뛰놀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웃음이 오가는 사이 한정수는 그제야 완전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 미네가 진짜인지 환영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미네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한정순 자신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노쇠한 몸을 이끌고 부엌에 있던 한정수는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냄비를 깜빡 잊고 꺼내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냄비를 태울 뻔합니다. 다행히 연기가 집안을 가득 메우기 직전에 정신을 차려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때 창가에서 미네가 조심해 정순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은 듯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그녀의 뇌가 만들어낸 위급 신호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미네의 목소리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들었고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건을 계기로 그녀의 딸 은영은 더 심각하게 상황을 고민하게 됩니다. 엄마, 여기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언제 또 불이 날지 모르잖아. 차라리 요양원으로 가시거나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한정수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 작은 집은 자신의 오래된 추억과 일상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네가 찾아와 주는 것이 현재 그녀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위안과도 같습니다. 만약 낯선 공간으로 이사를 가면 미네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자신이 서서히 잊어버리는 기억 속에서 미네의 모습만이라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은영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으로서는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위험에 처할지 불안할 테니 그것이 자식된 도리라는 것도 알기는 합니다. 결국 은영과 한정수는 잠정적인 타협책을 마련합니다. 일단은 요양원에 가지 않고 은영이 며칠에 한 번씩 방문해서 엄마의 상태를 살피기로 합니다. 또 옆집 하윤도 종종 와서 돌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웃과 딸의 도움으로 당장은 홀로 이곳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미네는 살며시 미소 짓습니다. 정순아, 그래도 내가 안전해야지. 그래서 내가 더 자주 올게. 이 말을 듣는 순간 한정수는 알 수 없는 안도감에 젖어듭니다. 한편 하윤은 주말마다 들러서 한정순에게 필요한 물품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가끔 식사도 함께합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조금씩 교류하게 되면서 한정수는 미네의 존재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미네가 필요해. 그녀가 나에게 큰 힘이 돼. 근데 그게 환각이라 해도 지금 이 순간 난 너무 감사해. 그녀는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치매로 인해 정신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미네라는 존재가 언제나 그녀를 응원해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도 치매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증세가 심해지고 어떤 날은 은영조차 못 알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미네만큼은 기억 속에서 또렷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미네가 나타나면 한정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은 정신을 유지합니다. 대화를 하며 옛 시절을 떠올리고 다시금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스스로도 모순을 느낍니다. 정말 이게 치매가 만들어낸 망상이라면 어떻게 이토록 현실적이고 생생할 수 있을까? 그러나 머지않아 큰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날 하윤이 불쑥 찾아와 매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할머니, 아까 거실에 혼자 계시면서 누군가랑 심하게 싸우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괜찮으세요? 그녀는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들어오려다 소리가 너무 격해서 일단 방문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정순이 울먹이며 누군가를 향해 화를 내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정작 한정수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방금 전까지 미네와 말싸움을 했던 듯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네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나를 떠났어? 왜 나를 혼자 두고 갔냐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하고 마치 살아있는 미네에게 시비를 걸듯 소리치고 흐느끼는 일이 잦았습니다. 환각 속에서조차 그녀는 미네가 떠났다는 사실에 대한 원망과 미련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정적 변화를 옆에서 보고 있던 하윤은 할머니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판단합니다. 은영과 상의한 끝에 이대로 방치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 병원 입원을 추진해 보려는 논의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한정순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더 이상 혼자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정신이 흐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나를 강제로 병원에 보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생깁니다. 한 번 병원에 들어가면 이 집도 미네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막연한 공포감이 그녀를 덮칩니다. 그녀는 그날 밤 미네를 붙잡고 매달리듯 호소합니다. 미네야, 제발 내 곁에 있어 줘. 나 너무 무서워. 나를 혼자 두지 마. 나 병원 가기 싫어. 미네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며 답합니다. 그래, 나 여기 있을게. 하지만 정순아,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내 인생이야. 내가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어. 난 이 집을 떠나기 싫어. 여기서 너랑 추억을 계속하고 싶어. 그 마음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이 집에 머무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닐 거야. 미네의 말은 너무나도 이성적이어서 오히려 환각이라고 하기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정수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애정에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미네는 언제나 그녀가 제일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찾아가길 바랐습니다. 정말 내 환상이라면 왜 이렇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걱정까지 해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의문조차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결국 몇 주 후 은영이 집으로 다시 찾아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한정수는 고심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가보자. 가서 좀 쉬어도 좋겠지. 솔직히 나도 여기서 계속 사는 게 많이 힘들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리고 미네도 곁에서 말합니다. 잘 생각했어, 정순아. 가서 편하게 지내다가
내가 필요하면 또 부르면 되잖아. 그 말을 들은 한정수는 애써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래도 우린 만나지 않을까 라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요양원으로 옮기는 과정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집 안의 짐을 정리해야 하고 금융 서류부터 각종 행정 절차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느 틈에는 미애가 나타나 도와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미애가 무엇을 해준 것은 아니지만 한정수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그래, 미애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니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라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드디어 요양원 생활이 시작됩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일정한 식사 시간과 규칙적인 일과는 치매를 앓는 노인들에게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수는 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노인들도 있고 또 이들을 돌봐주는 간호사들과 사회복지사가 있기에 적막감에 홀로 떨지는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딸 은영이 가까이에서 자주 찾아올 수 있어 예전보다 자주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애가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한정수는 언젠가부터 미애가 한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두 번은 밤늦게 방문했지만 그때도 아주 짧게 얼굴을 비추고 사라졌습니다. 한정수는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어쩐지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내가 여기에 적응해야 하니까 미애도 날 지켜만 보려고 하는 건가? 그런 근거 없는 추측을 하면서 현실 생활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요양원에서 지낸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재활 운동도, 낮잠 시간도 모든 것이 규칙적입니다. 그동안 한정수는 자신의 기억이 더 퇴화하기도 했지만 일상에 대한 안정감은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자주 찾아오던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갑작스러운 발작 같은 증상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곳 생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치매의 완치라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증상의 속도를 늦추고 사고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창문 옆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잠시 선잠에 빠집니다. 스르르 감겼던 눈을 다시 떴을 때 낯익은 향기가 느껴집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창문 밖에서 미애가 거닐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양원 마당 너머를 가리키는데 실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희미한 형태로 마치 안개 속의 실루엣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은 분명 미애의 모습을 닮았지만 한정수는 슬프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갑고 편안해집니다. 그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난 것이니 그녀의 마음은 약간 설레기까지 합니다. 미애야, 여기까지 찾아왔네. 창문 틈에 기대어 그렇게 작게 속삭이자 미애가 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으로만 뭐라고 중얼거리다가 이내 서서히 사라집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는 모습이 현실의 시간과도 어긋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정수는 그것이 바로 미애가 전해주는 마지막 인사라고 직감합니다. 순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미애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도 난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자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그날 오후 딸 은영이 요양원에 들릅니다. 엄마, 오늘은 몸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묻자 한정수는 의외로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아주 잘 지낸단다.
그러자 은영은 묘하게 안도한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그 말에 한정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제 여기에 적응이 좀 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그리움과 이제 그 이별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된 담담함이 공존합니다. 며칠 후 한정수는 요양원 내 작은 도서실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봅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결혼 전후의 사진, 그리고 딸 은영을 낳고 기르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장을 넘기자 비어있는 페이지 하나가 나오고 그 옆 장에 어린 시절 미네와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두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한정수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때의 추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미네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진첩을 덮습니다. 더 이상 미네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막한 현실을 마주해도 예전처럼 크게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 뒤 하윤이 요양원에 면회를 왔을 때 그녀는 한정순의 변화를 눈치챕니다. 정순 할머니, 표정이 한결 밝아지신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하윤의 물음에 한정순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합니다. 응, 이제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나 많이 변했지.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네, 정말 예전보다 안정되어 보이세요. 두 사람은 잠시 함께 창밖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정수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 자신을 이끌어줬던 미네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잘 있어, 미네야. 나도 이제 잘 지낼게. 그 후로도 종종 치매 증상은 어김없이 나타나고 어떤 날은 혼란스러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네가 준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가슴속에서 꺼내봅니다. 그러면 곧 마음이 진정되고 다시금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삶은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녀에게 치매는 여전히 무겁고 힘겨운 병이지만 동시에 이 병을 통해 자신이 가장 사랑했고 그리워했던 존재를 다시 만나 위로받았다는 사실이 조금은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 늦가을의 오후, 은영이 한정순을 요양원 밖으로 잠시 산책을 데려갑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나란히 걷다 보면 이따금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 한기와 함께 지난날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한정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떨어진 낙엽을 살포시 밟아봅니다.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에 옛 기억이 겹쳐 보입니다. 미네와 함께 낙엽을 밟으며 걸었던 것도 참 오래전 일이지. 그때만 해도 우린 서로가 영원히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더 이상 슬프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담담하고 오히려 따뜻한 감정이 생깁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은영이 걱정스럽게 묻자 한정수는 씩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그냥 옛날 생각 좀 났어. 은영은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본 뒤 살짝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길을 걸어 나갑니다. 엄마, 그래도 좋네요. 이렇게 밖에서 함께 산책도 하고. 은영의 말에 한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래, 나쁘지 않아.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그녀는 아직도 치매를 앓고 있고
때로는 지난 시절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환상 속에서 다시 만났던 미네의 존재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볼 때 미네가 살았던 시절의 실제 모습과 지금 환상으로 나타났던 모습은 물론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차이를 떠나 미네는 언젠가부터 한정순에게 삶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한정수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다시금 긍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사는 일상은 요양원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머무르지만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를 조금씩 찾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 밝을 때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느끼며 오늘도 괜찮을 거야. 미네가 없어도 괜찮아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을 때마다 다른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담당 간호사에게 몸 상태를 점검받으면서도 작은 일상에 감사를 느낍니다. 가끔은 밤에 혼자 깨어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마음속으로 미네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미네야, 나 오늘은 조금 피곤했어.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 내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렇게 중얼거리면 답이 들리지 않아도 그저 미네가 어디선가 그래, 잘하고 있어. 정순아라고 말해 줄 것만 같습니다. 환상이든 실제든 그 위로가 지금의 그녀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편 은영도 엄마가 요양원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찾아와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가끔은 근처 카페에서 엄마와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모녀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진솔한 정이 오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윤도 안도합니다. 정순 할머니가 예전엔 정말 힘들어 보였는데 이젠 표정이 한결 좋아지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은영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가 예전엔 미네 이모 환영을 보면서 많이 괴로워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삶을 이어가고 계세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가벼운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주말 오후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꽃꽂이 체험도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한정수는 평소 같은 자리에 앉아 행사를 구경하듯 바라봅니다. 청년들이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분위기를 띄우고 다른 어르신들은 함께 손뼉을 치거나 박자를 맞추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활력이 몸 안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낯익은 실루엣이 무대 뒤편에서 어른거립니다. 설마 미네, 잠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그곳을 응시하지만 곧 그것이 미네가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 중 한 명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사실이 아쉽지 않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진짜 미네라 해도 괜찮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미네는 늘 그녀의 가슴속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예전처럼 집요하게 그 환영에 매달릴 필요가 사라졌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미네인지 미네가 아니라도 되는지를 구분 짓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은영이 한정순에게 엄마, 어땠어요? 재미있으셨어요? 라고 묻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아주 좋았어. 사람들 노래도 잘하고 덕분에 즐거웠네. 은영은 엄마가 한참 동안 밝게 웃는 것을 오랜만에 봤기에 그 모습만으로도 벅찬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한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미네도 좋아했을 것 같아. 그치? 이 말에 은영은 순간 울컥하지만
곧 미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네, 엄마. 민혜 이모도 좋아했을 거예요. 한정순의 치매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간혹 심한 망각이 찾아오고 때로는 요양원 방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민혜가 남긴 따뜻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난 요양원에 있고 곧 간호사가 들어올 거야 라고 스스로 되뇌어 보려 애씁니다. 민혜가 언제든지 나타나 도와줄 수 있다는 희미한 믿음이 그 불안한 순간을 건너가는데 힘이 되어줍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한정수는 문득 잠에서 깨어납니다. 유리창 너머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에 드리워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창문 너머를 향해 묻습니다. 민혜야, 너 거기 있니? 대답은 들리지 않지만 바람이 잔잔하게 커튼을 흔듭니다. 그러자 마치 민혜가 여기 있어 라고 답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한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합니다. 고마워, 민혜야. 그리고 잘 자. 그 말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져 곧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밝은 햇살이 방 안을 환히 비출 때 그녀는 기지개를 켜고 일어납니다. 옆 침대에 있던 같은 병실 어르신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자 한정수는 또 한 번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오늘은 아주 괜찮은 날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속이 가벼워져 있습니다. 민혜와의 마지막 인사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그 환영이 여전히 내 곁에 있다고 믿어서인지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정순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품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긴 시간이 흘러 결국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마지막의 순간에 가까워진다고 할지라도 한정수는 더 이상 그 끝이 두렵지 않습니다. 민혜와 함께했던 추억과 그 환영이 전해준 따뜻함이 그녀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딸 은영의 방문, 이웃 하윤의 작은 배려 등 삶의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새로운 위로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정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자주 바라봅니다. 어느 날은 파랗고 맑은 하늘, 어느 날은 구름이 잔뜩 낀 흐린 하늘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하늘을 통해 민혜를 떠올릴 때면 항상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우리 함께했던 시간 잊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또 와주겠지.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잘 견뎌볼게. 그렇게 자신에게 그리고 민혜에게 다짐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무심하게도 모든 걸 흘려보내지만 때로는 그 안에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순간들을 담아 두기도 합니다. 한정순에게 민혜는 생전에도 그러했지만 사후에도 그녀의 기억과 마음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시절을 지나 결국 그녀가 바라게 된 것은 민혜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민혜가 남긴 따뜻한 기억으로 스스로 삶을 이어갈 용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기를 찾아내는데 성공한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 마당에 홀로 앉아 바람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한정수는 멀리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민혜에게 조용히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나 혼자도 괜찮아. 그래도 보고 싶을 때면
언제든 다시 나타나죠.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대답이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이든 환각이든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엔 따뜻한 온기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정순의 삶은 여전히 치매의 그림자 안에 있지만 동시에 그녀는 환상과 현실이 뒤섞인 세계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네가 더 이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존재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과거의 슬픔과 외로움이 똑같이 남아있더라도 거기에는 이제 작은 빛이 비춥니다. 미네가 보여주었던 따뜻함과 한정순 스스로 찾아낸 용기가 그녀의 남은 날들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매일 조금씩 달라진 모습으로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 괜찮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며 살아갑니다.